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3월 26일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241명이며 이 중 4,144명이 격리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적 확진자 중에 284명이 해외 유입 사례이고 이 중 외국인이 31명, 따라서 나머지 253명이 해외 체류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고 격리 해제는 414명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고 이제는 전체 환자 중에 약 반 53.7%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사망자는 보도 참고자료 숫자보다 한 사례가 증가하여 1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많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가 30명입니다. 전국적으로 82.2%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미래 키움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확진돼서 접촉자 48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어서 33,256명 중에 0.7%인 224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신병원 종사자 중에는 1명이 양성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었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의 동구에 소재한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현재까지 19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해당되는 병동에 대해서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환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3월 26일 전체 신규 확진자 104명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는 39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내국인이 34명이며 검역 과정에서 30명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차후에 발견된 사례가 9명입니다. 3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수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이 강화됩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에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를 하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이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내국인 그리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 후에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그리고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전체 발생 추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 단계에서 의무 설치토록 하는 등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을 철저히 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서 생활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께서는 저희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및 미국 이외의 입국자께서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 말고
가족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해외 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염 예방에 동참해 주시고, 특히 집단 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령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 근무로의 전환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오늘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확진자의 이동 동선 그리고 시간대별로 체류 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발병 지역을 분석해서 지역 내에 감염원 파악을 한다든지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4월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을 계속해서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고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그리고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또 식사 시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휴게실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질문 3가지 먼저 답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이후 엿새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하신 분이 발생했고, 오늘 서울에서도 고3 학생이 음성 판정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음성 판정 또는 격리 해제 이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분이 지금 확진자분 중에 몇 분이나 포함되어 있는지와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전체적인 정확한 규모를 저희가 추가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의 경우만 해도 알려지기로는 한 3건 정도 이러한 그 격리 해제 후에 재격리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래 확진자였다가 음성으로 전이가 됐다가 다시 양성으로 전이가 됐는지, 또는 처음에 양성으로 판정된 시기가 보통 잠복기인 14일보다 훨씬 길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의 그 리얼타임 RT-PCR이라는 진단법 자체가 상당히 민감도가 높은 방법으로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의 활동성 여부보다는 또 바이러스에 만약에 조각이라도 체내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증폭을 통해서 양성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즉 아주 소량의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또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판단,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그 전문가들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체내에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음성으로 전이가 돼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항체 방어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이 떨어져 있는 바이러스가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방역과 대책에 있어서 아주 그 특이하거나 큰 반향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은 현재는 아닌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조금 좀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바이러스의 어떤 변이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러스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러한 어떤 재격리 사례가 특별히 숫자가 더 늘어난다든지, 또는 특별히 현재의 관리 체계에서 주로 판단하고 있는 14일간의 잠복기, 그리고 발병 후부터 한 21일간의 자가격리 해제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을 고려할 정도로 유의한 그런 규모로 발생하는지는 계속 전체적인 환자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이를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증 이상 환자 현황은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 혹시 브리핑 때 질의가 없어도 계속 설명해 주시거나 자료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브리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2시 10분에 시작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제 변경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보도 자료 자체에는 내용이 좀 삽입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보도 참고 자료 때도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망자 숫자도 직접 이렇게 발표드릴 때 숫자가 조금씩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증이나 위중한 환자 현황도 그런 식으로 계속 최신의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일정 시간을 잡아서 자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 주셨으니 곽진 팀장이 오늘자 자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입원한 환자분들의 중증도 분류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증 단계 이상의 환자분들이 총 82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증 단계가 26분, 위중 단계가 56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하 환자분들 현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20대의 위중 환자 1분, 40대 위중 환자 1분 계시고 40대 2분이 중증 단계로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와 비교하면은 40대 환자 1분이 위중 단계에서 중증 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